이번에 또 큰 건을 하나 하셔서 저희가 모셨는데 그 건에 앞서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예. 요거를 우리 또 시민보 기자가 세상에 알린 사람이거든. 최초로. 최초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일단 박수 한번 쳐. 네. 이분이 그걸 최초로 한 거야. 진짜 대단하네. 그리고 이제 고발은 이제 최강욱 등이 한 거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 무혐의로 완전히 털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최강욱은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바로 또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고검에 배당이 돼서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어.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참 이놈들 진짜 마지막까지 나쁜 놈들인 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 털어준 거잖아.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번에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니까 수사 기록을 보냈는데 뭘 보냈냐면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는 혐의가 없다라는 그 수사 기록을 또 보낸 거야. 중앙지법에서 중앙지검에서 또 지검에서. 보낸 거야. 이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걸 언론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무혐의 처분한 건데 왜 또 너네는 수사하냐 이거 항의. 또 하나, 야 이거 무혐의로 했던 애들이 지금 또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네. 니들이 이걸 또 한다고 조롱.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시그널이다. 그러고 나서 이창수는 또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화내주세요. 저 두 분은 화가 안 되는 분들. 예, 착하신 분들이다. 근데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 검찰이라는 이제 조직의 특성상 저는 이제 전부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보도하고 법정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서 아무리 보도를 해도 검찰이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이를테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거나 금메이트든 이제 부장검사들 나가는 거 보고 조상원이. 예, 조상원 아, 이게 참 진짜. 검찰이라는 조직은 원래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일말의 기대도 없었다. 아, 기대도 예. 없다. 다만 이제 서울고검에서 재기 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뜻밖인데 네. 검찰이 뜻밖의 모습을 보이는 시기는 항상 정권 말이잖아요. 예. 국룰. 네. 예. 쇼지 쇼. 디테일하게는 뜻밖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럴만하다. 검찰은 늘 그래 왔습니다. 늘 그래 왔다. 예. 기대가 딱히- 없으니까 뭐 나는 예. 화도 안 난다. 그렇습니다. 니네 언제나 그래 오지 않았느냐. 네. 네. 어떻게 보면 더 슬픈 논평이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자, 오늘 또 이제 큰 건을 취재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좀 짧게 정리해서 우리 취재 기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기자님 일단 미리 사과를 드리는데요. 네.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짧은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최은순 알지? 김건희의 엄마. 윤석열의 장모. 장모. 이 최은순 여사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340억 잔고 증명을 위조하고 이게 레전드야.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도촌동 땅을 사서 50억의 시세 차익을 번 정말 레전드 여사야. 레전드 여사. 그런데 이 레전드 범죄를 혼자서 저지른 게 아니라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공범이죠, 공범. 네. 그 공범이 누구냐? 바로 김건희의 너무나 가까운 남동생. 실제 남동생은 아니고 친동생 말고 친동생은 아니고 친한 동생. 친한 남동 10년지기. 어.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서울대 EMBA 같이 다녀가지고 그때 이 친한 남동생이 숙제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나봐. 그래서 가까워졌나봐. 그래서 얘를 자기 엄마한테까지 소개해줘가지고 오. 그래서 이 김모 씨거든 이 사람이. 이 김모 씨가 아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잖아. 네. 그것도 소개해주고 차명으로. 아. 그리고 오케이. 340억 잔고 증명 네. 그것도 위조해주고 아, 그랬던 위조해- 사람이야. 네. 요 사람이야. 김모 씨. 김모 씨. 아, 김모 씨. 이 사람이야. 김모 씨. 근데 이 김모 씨가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이 사람이 힘을 썼어. 비마이카 이 사람이. 근데
그 비마이카를 이제 설립을 했죠. 김모 씨가 김모 씨가 이제 참여만 했지. 참여만. 대표는 따로 있고 오케이. 김모 씨가 네. 참여했어. 근데 이 비마이카 렌터카 업체인데 그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알죠? 알죠. 어, 도이치모터스가 전폭적으로 도와줘가지고 급성장해. 비마이카라는 회사가 도이치모터스가 그러니까 또 김건희가 관련돼 있다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 당연하죠. 맞잖아. 그런 의심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마이카가 이름을 IMS로 바꿉니다. IMS. 이름 갑자기 바꿔요. IMS.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승승장구해. 승승장구. IMS 뭐 이명수가 뭐야? 승승장구해. 윤석열 정부에.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기업들이 투자 받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가 온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IMS. 이 IMS한테 대기업 등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180억을 투자해. 렌터카 업체? 투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투자해. 오케이. 180억 밑도 끝도 없이 투자해. 미쳤나봐. 밑도 끝도 없이 투자해. 너무 이상하잖아. 거기 대기업 등으로 조성된 펀드야. 펀드에서 180억. 180억. IMS. 그러면 180억 신주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80억 신주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신주 발행은 138억만 하고 나머지 46억은 원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그냥 사가. 그러면 이 46억 챙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주식 갖고 있던 사람. 그거를 저 미친 기자가 또 추적을 해본 거야. 이거 어디 갔나? 그랬더니 김모 씨인 것 같더라. 친한 동생. 친한 나 친한 동생. 요게 이번에 뉴스타파가 밝힌 건데 핵심은 뭐냐? 대기업 등이 조성된 이 펀드가 미쳤다고 이 짓을 했겠냐? 얘네들도 뭔가 이권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나와주세요. 정말 요약을 잘 해주셔서 저도 빠져들었어요. 와, 정말 뭐 정확한 요약이고 중간중간에 디테일도 위험한 부분 싹 피해가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얌생입니다. 예, 요약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김 씨가 이걸 어떻게 가져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로 이제 추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 씨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아. 예, 맞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주주 명부를 쭉 보니까 주주 명부에 변동이 있잖아요. 근데 2022년에는 김 씨가 15만 1,500주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23년이 됐는데 2023년 말에 나온 걸 보니까 다른 회사가 15만 1,500주 똑같은 숫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네. 다른 주주의 지분 변동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 주식이 여기로 옮겨간 거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의심을 해서 이제 취재를 한 건데 네. 그 회사를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 회사의 주소지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 주소지는 김 씨의 자택이었고 또 제가 찾아가 봤죠.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서 저를 맞이한 분이 김 씨의 아내분이셨는데 차명 법인이었네. 그 아내분이 유일한 사내 이사예요. 그 법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 씨라고 봐도 무방하네. 괜찮다. 위험하지 않다. 그러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쟁점은 이거죠. 그러면 대기업들이나 금융회사들 돈을 낸 곳에서는 아니 우리는 투자할 만해서 한 거야. 이 회사 정말 괜찮은 회사고 우리가 다 검토해보고 투자한 거야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 전문가들한테 이제 벤처 투자 경험이 있는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안 주고 뭐 이게 김건희 측근 회사는 이런 얘기 안 하고 네. 쭉 투자 제안서를 돌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요거 좋아. 블라인드. 물어봤어요. 네. 이 회사의 밸류를 이제 투자할 때 1,290억 원으로 봤는데 네. 1,290억 원으로 보고 180억이 들었으니까 지분 10 몇 프로를 얻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분은 저는 200억이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가치가 회사의 가치가.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200억, 300억을 떠나서 아예 투자를 못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투자할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3번 그래프 좀 띄워주시면 3번 그래프. 예.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할 때부터 거의 자본 잠식 상태이고 이제 23년 6월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 뒤에 점점 더 나빠졌어요. 24년 말에는 자산은 344억밖에 안 남고 부채는 더 늘었잖아요. 1,248억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매우 불량한 회사다. 그러네. 아. 빚은 늘어나고 예. 자산은 줄어가고.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 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야, 뭐 쿠팡 같은 회사도 처음에 매출만 좋았지 영업이익 없고 뭐 이러지 않았냐. 네.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제안서를 보면 장밋빛 제안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 어떤 사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표 2번을 띄워주시면요. 예,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예상입니다. 이 투자 제안서에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거. 아, 네네. 우리는 2024년 말이면 매출이 912억 될 거예요. 빨간색.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영업이익은 지금 적자지만 35 그때 흑자 전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는 파란 선이에요. 472억 매출은 더 그렇네요. 쪼그라들었고 적자는 여전히 31억이 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본인들이 이제 얘기했던 핵심 성장 파트 이런 것들도 2년 지난 동안 포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돈을 집어넣는 회사들이 우리는 2026년에 IPO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거야 라고 이 전망을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상태로는 도저히 상장이 어렵다는 게 그렇지.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 의문이 생기죠. 예. 미쳤다고 180억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봐도 저 깡통 회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바보냐 대기업이 너보다 똑똑하고 시민보다 똑똑해. 네. 왜 들어갔냐지. 네. 그렇죠. 어. 이제 그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대기업들의 명단을 오늘 밝혀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여기 다음 주에 보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 회사 명단이 있어요. 예,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오. 근데 이 대기업들이 가만히 보면 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뭔가 현안이 있는 와. 회사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에 뭔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와. 그 시점에 무슨 뭐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거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거나 금융위 조사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스토리들이 이제 이 대기업들이 있어요 또. 요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요거 냄새 많이 나. 그렇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약간 미르재단하고 약간 비슷한 구조일 수 있죠. 예. 최순실은 진짜 선량한 시민이야. 진짜. 와. 비교하자면은. 아, 너무해. 아니 이렇게 진짜 알뜰살뜰 다 해먹은 것 같아. 여러 군데에서. 이건 빙산의 일각에 그러니까 불과한 빙산의 거예요. 일각이죠. 네, 맞아요. 그건 맞죠. 맞는데 너무한다는 거야. 너무하지. 너무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걸리고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여간 센 힘이 배후에 없으면 그렇죠. 누가 강 큰 게 이런 일을 저지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차명법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 걸릴 줄 알았겠지.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하러 돌아다닐 때 저희가 이걸 확인하는 걸 모르고 네. 거기 법인으로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저희한테 되물어요. 오. 네. 야 재밌다. 아니 법인으로 돼 있는데 왜 그걸 문제 삼으세요? 뭐 이래. 그러면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런가요? 하고 다음에 이제 가서 아니요 사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뭐 누구누구의 아내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저희는 그거를 저희도 몰랐어요. 라든지 네. 뭐 그걸 알았지만 그것은 투자에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 회사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한 거다. 뭐 이런 식의 해명들을 이제 내는 말을 바꾸는 거죠. 이건 진짜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러네. 네. 할 때 계획이 26년 IPO잖아요. 근데 26년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네. 아직 윤석열 정부 시기잖아요. 그렇죠. 26년이면 24년 말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을 몰랐던 몰랐겠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지속이 되었더라면 어쩌면 이 IPO조차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예. 진짜 와 엄청나게 또 개미 투자자들이 또 피해를 볼 뻔했던 일입니다.